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공동키즈 천안아산점의 김예진 선생님이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케이크나 이런 제과제빵 쪽에 관심이 있어하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오늘 저희가 만들게 될 거는 빼빼로 케이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빼빼로를 만들고 거기서 더해서 간단히 케이크처럼 디자인하는 것까지 오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받게 될 건데, 먼저 우리가 여기 초코파이, 케이크 시트 대신에 오늘 초코파이를 가지고 케이크처럼 만들어 볼 거고요. 빼빼로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여기 빼빼로 스틱이 있어요. 이거는 케이크 하나 만드는 분량이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2개가 되겠죠. 자, 하나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우리는 여기 컵에 먼저 준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짤주머니에 초콜릿 2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쪽이 화이트, 이쪽에 보면은 밀크 초콜릿이에요. 색깔이 잘 안 보이겠지만, 밀크랑 화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어리거나 위험한, 뜨거운 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컵에 반 정도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 볼게요. 네, 부은 다음에 여기 짤주머니를 가지고 여기 입구를 열어주세요. 입구를 열고 여기 안에 잘 담궈준 다음에 열어놓은 입구를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이게 지금 초콜릿이 녹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잠깐 기다리면서 다음 것도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서 부어줘야 돼요. 이 상태로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잠깐 보여주면 지금 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완전히 녹을 때까지 좀 더 담궈 놓을게요. 자, 이제 초콜릿이 어느 정도 녹을 것 같아서 우리 빼빼로 만들기 시작해 볼 건데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빼빼로 스틱을 먼저 열어줄게요. 그래서 이 종이 위에 먼저 나열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초콜릿이 금방 녹기 때문에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전작업을 조금 해놓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먼저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밀크 초콜릿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스틱을 가지고 빼빼로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초콜릿 위에 뿌릴 재료는 여기 보면은 망고 스프링클이 망고 크런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색깔처럼 딸기 크런치가 있고요. 이쪽에는 카라멜 크런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프링클까지 4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케이크 초코파이 이거 하나에 들어가는 빼빼로 양은 20개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가 25개예요. 그래서 이 5개 더해서 25개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저희가 밀크로 15개 그리고 화이트로 1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손에 묻을 수도 있어서 비닐 장갑을 하나 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틱을 잘 잡은 다음에 담궈줘요.
덜어도 또 빼빼로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털어주면 굉장히 매끈하고 얇게 코팅이 되는데요. 코팅이 다 된 빼빼로는 자 자리에 잘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털어서 얇게 코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묻혀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빼로를 올려주시면 되게 깔끔하고 예쁜 빼빼로 만들 수 있어요. 살짝 털어주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초콜릿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초콜릿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오늘 쓰는 초콜릿은 이제 코팅용 초콜릿이라고 온도에 비교적 덜 민감한 초콜릿이긴 한데 그래도 초콜릿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빠르게 작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분이 없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먼저 해놓은 부분부터는 굳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을 뿌려도 굳지 않겠죠. 이때는 잠깐 다시 장갑을 벗은 다음에 장갑을 낀 채로 해도 되지만 이제 낀 채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갑에 묻은 이물질들이 같이 초콜릿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빼고 한다던가 바꿔서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스프링클 먼저 뿌려볼게요. 이 스프링클은 사실 설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설탕에 약간의 계란 흰자와 이제 여러 가지 색소 이런 것들로 이제 기계로 만들어내는 건데 단맛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스프링클 골고루 뿌려주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4개씩 이제 4가지 종류를 할 거니까 한 2가지 정도, 2개만 스프링클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다른 빼빼로는 이제 6개씩도 할 건데요. 다시 밀크 담궈볼게요. 털어서 뾰족한 부분 먹도록 만들고 내려놓고 다시 끈을 털어서 두껍지 않게 만들고 내려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제 이 빼빼로 케이크 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되게 예쁘게 나와요. 되게 예쁘고 손이 그래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키트고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아주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갑을 벗으면 아무래도 작업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손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면 망고 크런치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크런치 종류는 스프링클보다는 입자가 되게 굵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잘 집어서 빼빼로 가까이에 올려주셔야지 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잘 붙여주시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나중에 크런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하기 전에 저는 여기 밀크 초콜릿을 사용해 볼게요. 얘를 다시 잘 오므려 줄 거예요. 이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잘 오므려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짤주머니를 건져 줍니다. 옆에 있는 티슈를 가지고 물기를 좀 닦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물기가 제거된 짤주머니를 위에서 살짝 묶어줄 거예요. 초콜릿을 아래로 당긴 다음에 올려서 묶어줄 건데, 이때 너무 여기 초콜릿이 몰리도록 꽉 묶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잘랐을 때 초콜릿이 왕창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느슨한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묶어주고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을 살짝 당겨서 초콜릿을 조금 비게 만들고, 가위를 가지고 입구를 살짝 잘라줄 거예요. 입구는 너무 크게 자르면 나중에 초콜릿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아주 조금만, 조금 자르고 너무 작으면 더 자르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정도 자르면은 이제 이런 쓰레기는 잘 치워놔야 돼요. 빼빼로에 잘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케이크 만들 준비가 됐고요. 여기 있는 초코파이를 뜯어볼게요. 뜯어서 초코파이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초코파이에 초콜릿을 둘러서 빼빼로를 붙여볼 건데요. 자, 너무 세게 힘을 주면은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 바퀴 먼저 둘러볼 거예요. 자, 천천히. 이때 우리가 짤주머니를 초코파이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붙인 상태에서 위로 살짝만 들어서 움직이시면 돼요. 너무 위로 높게 들면은 초콜릿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서 움직이고 해서 다시 제자리에. 자, 우리 케이크에 묻으면 케이크가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한 티슈에 내려놓을게요. 자, 내려서 준비를 하고 이제 빼빼로를 붙여볼 건데요.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대봤는데 빼빼로 납작한 부분이랑 초코파이가 이렇게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초콜릿을 들어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둘러줄게요. 자, 이제 빼빼로 붙여볼게요. 이 예쁜 부분이 이제 위로 보여질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노란색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때 아직 위에 우리가 둘러놓은 초콜릿이 굉장히 묽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초콜릿이 굳기 시작할 거예요. 빼빼로가 너무 초코파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잡을 때 꼭 이렇게 잘 지지해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붙어요. 붙은 다음에는 손을 떼도 되는데 아직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줄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났으면 다음 초콜릿도, 다음 빼빼로도 올려볼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면 되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잘 붙여주세요. 만약에 뒤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화이트 초콜릿 빼빼로는 살짝 이음새 부분이 비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초콜릿을 들어서 이 안쪽을 조금 더 짜주면 이게 굳으면서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붙이면 돼요. 우리가 아까 빼빼로 만들 때 초콜릿을 조금 털어내고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초콜릿이 옆으로 살짝 나온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 안 털어주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빼빼로를 붙일 때 옆이
초콜릿이 간격이 되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꼭 빼빼로 만들 때도 초콜릿을 충분히 터는 게 중요해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쭉 돌려볼게요. 자, 이때 내 손으로 다른 빼빼로를 건드리면은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직 충분히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꼭 조심해서 이렇게 쭉쭉 돌려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조금 기반이 약한 부분은 초콜릿을 조금 더 짜서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이때 너무 많이 짜게 되면은 이 빼빼로 사이로 초콜릿 강처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줘야 돼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면 조금 잡아서 시간을 굳을 때까지 이렇게 좀 보낼게요. 자,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보내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흐르는 부분이 지금 굳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만져보면은 네, 전혀 굳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 붙여보겠습니다. 빨간색 붙이고 이제 2개밖에 자리가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이 남은 한 공간에 빼빼로를 넣기 어렵겠다 싶으면 이때는 조금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얇은 빼빼로를 찾아야 돼요. 조금 더 얇은 빼빼로를 찾아서 붙여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겠다 하면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얇은 빼빼로 하나를 이 사이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때 다른 빼빼로를 치면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붙여볼게요. 자, 지금 다 붙었지만 이쪽에는 지금 전혀 지지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한 번 더 둘러줄게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초콜릿이 완전히 좀 굳어서 이제 묻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자, 마지막 재료예요. 보시면 얘는 컬스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영어로 이제 컬링 이렇게 보면은 꾸여 있어요. 마치 파마한 머리처럼 이렇게 꾸였기 때문에 이름이 컬스 초콜릿이고요. 이 초콜릿으로 마지막에 이 안을 가득 채워주시면 오늘 빼빼로 케이크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굳을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제 어느 정도 광택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컬스 초콜릿을 다 부어줄 거예요. 지금 이 통 안에 있는 양은 저희가 케이크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반절 정도만 이 안에 부어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얘를 조금 잘 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빼빼로 케이크는 완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동그라미 말고 하트를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초코파이를 가위나 칼을 가지고 자르면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가위가 좋을 거예요. 자, 이 끝부분을 자, 이렇게 살짝 잘라서 하트
하트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빼빼로를 만들고 여기 꼭지점,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한 바퀴를 완성해주시면 하트 모양의 빼빼로 케이크까지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빼빼로 케이크는 완성이 됐고요. 제가 이제 포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잠깐 치워주겠습니다. 저희가 포장하게 될 상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에 받침과 상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상자를 접는 방법은 여기 이제 맨질맨질한 부분이 이제 케이크랑 맞닿는 앞부분이 될 거고요. 얘를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서 네모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위에 케이크가 이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투명 상자로 접어볼 건데요. 접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안을 잘 접혀서 충분히 케이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아래부터 해볼게요.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주세요. 받침 먼저 넣어볼게요. 자, 받침 넣으셨으면 케이크를 들면 되는데 이때 빼빼로가 반드시 빼빼로와 모든 게 고정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 든 다음에 이 안에 넣어주시면 오늘의 빼빼로 케이크는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빼빼로 케이크는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이름 그대로 제과나 제빵을 만드는 사람을 제과제빵사라고도 하고요. 이제 사실 외국에서는 제과제빵사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단순히 빵을 만드는 사람,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파티셰 혹은 뭐 쇼콜라티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게 사실 제과제빵사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점점 제과 관련된 일들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이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익숙한 건 빵 만드는 사람, 케이크 만드는 사람 이렇게일 텐데 사실 굉장히 분야가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다양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단순히 나는 빵 만드는 사람이 제과제빵사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제 제과제빵사를 택하게 된 계기가 사실 여러 가지 직업이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도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또 우울하고 뭔가 지루했던 그런 하루를 뭔가 특별하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하루에 어떤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루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저희의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과제빵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학교를 가서 많이들 수업을 이제 4년제 혹은 2년제를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단순히 뭐 자격증만 따면 제과제빵사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단순히 케이크 만드는 방법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밀가루의 상태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죽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직접 알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재료 이런 것들이 들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노련한 교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빨리 그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고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결국에 많이 배운다는 게 나중에 또 나의 빠른 발전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가는 일이 많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단순히 꼭 한국에서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19살 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한국에서 4년제를 나오고 혹은 2년제를 나오고 빵을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 디저트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제과제빵 학과라고 해서 빵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요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같이 교양 수업을 듣고 하다 보면은, 사실 저는 읽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학교를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바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20살에 호주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고요. 우리 친구들도 단순히 뭐 한국에서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로 선택의 폭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외국에 나가서 일 먼저 해볼래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어떠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 여러 가지 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제과제빵사 꿈나무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쩌면 조금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살이 넘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아니면 틀렸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시간을 지내왔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옳은 길은 없고 또 틀린 길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길이 나중에 옳은 길이 되는 거고, 또 그 길이 나중에 바른 길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게 틀렸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을 너무 보내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나를 믿고 늘 한결같이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